안녕하세요. 주식 코칭한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한미반도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최근 증시 보시면은 이제 변동성이 되게 심한 구간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심하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은 더 심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메인 핵심인 한미반도체를 지금 과연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메인 이슈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되게 많이 심해졌는데요. 네, 이제 뭐 하루는 이제 매도 사이드카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뭐 서킷 브레이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둘 다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매도 사이드카 또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반발 매수세로 코스피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가고 네, 또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나오고 네, 이러면서 변동성이 되게 심한 구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고용 쇼크 때문입니다. 시발점이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17.2만 명, 이게 17만 2천 명이 이렇게 되면서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후퇴감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최근에 계속 같이 올랐던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가 꺾이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 이상 빠지고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동반 하락을 하면서 뭐 이제 브로드컴 실적 이슈까지 우려가 되면서 이렇게 AI 이제 대표주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국내 이러면서 이제 국내 반도체 국내도 이어서 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나라가 이제 한국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저희가 먼저 선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도 좀 약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이제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이제 매도 사이드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주가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이제 좀 저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갔으니까 좀 다른 데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다시 들어온 게 내려왔다 또 다시 들어온 게 반도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올 때 뭐 SK 하이닉스도 거의 6% 정도 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도 이제 같이 3% 회복하면서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다시 보여줬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면서 이제 두 종목으로 되게 많이 쏠리는 경향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비주들이 그러면서 좀 장비주들이 소외를 많이 받으면서 장비주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비주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제 HBM 검사 장비 좀 기대감이 있는 테크윙은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뭐 PSK나 PSK 홀딩스 그리고 HPSP 이런 전공정 이런 장비 기업들도 이제 두 자릿수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결국 이제 시장이 어디를 또 다시 가리키고 있냐 이런 저는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저희가 잘 올라타야 이제 앞으로의 투자 방향도 조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 지수나 이제 코스닥 지수가 되게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심한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추격 매수를 해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많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당장 공격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또 보시면은 이제 V코스피라고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9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009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앞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조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하루에 지수가 거의 뭐 오늘도 그렇는데 그래서 지수가 계속 뭐 막 5%에서 뭐 이제 8%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추격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은 반드시 챙겨둬야 되고요. 네, 이제 그래서 좋은 기업이 좀 조정받을 때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게 실적과 성장성이 좀 뒷받쳐 줘야지 조금 이 주가의 성장 흐름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점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또 오늘 시장 정리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증시 보시면은 뭐 다우지수, 뭐 S&P 500 그리고 나스닥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뭐 3% 이렇게 빠지고 마이크론도 이렇게 같이 빠지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아직까지 부담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중동 리스크 가장 중요한 이슈죠. 중동 리스크가 좀 다시 재부각됐어요.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과의 전쟁을 이제 곧 끝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지만 오늘도 또 공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건 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매크로적 변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아직까지 금리 인상 부담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제 CPI 지수가 조금 예상보다는 좀 부합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금리 부담이 아직 여전히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AI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AI 투자에 있어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오픈 AI 지분 담보가 이런 대출 협상 지연 이슈와 그리고 오라클 자금 조달 부담까지 좀 겹쳐지면서 AI 투자 속도에 대한 우려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현재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게 좀 AI 수요 감소나 반도체 실적 약화 이런 악화 때문이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AI 투자가 멈췄다기보다는 그리고 HBM 이런 장비 수요가 줄었다는 신호보다는 이제 단기간 좀 급등했던 주도주에서 수급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나오는 성격 수급 측면에서 조금 이런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AI 반도체 이런 성장 속에 있어서 실제로 실적 개선이 가능하고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한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을 하나 좀 제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앞서 이제 보셔도 알겠지만 오늘 얘기할 기업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왜 한미반도체를 다시 봐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는 작년부터 HBM 대표 수혜주로 조금 꼽히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기업 중 하나죠. 네, 근데 이 기업을 조금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문의를 주세요. 이제 HBM 기대감이 끝난 거 아니냐?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고점이지 않냐? 이런 고민을 조금 하실 수 있는데 최근 나온 이제 공시를 보시면 조금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월요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로부터 HBM4 이제 TC본더 그리핀 장비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계약 규모는 약 442억 원 정도고요. 이제 매출액 대비 7%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사실 숫자만 보면 7% 수준이 생각보다 엄청 큰 수준은 아니지 않냐? 이게 왜 관심 가져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여기 이번 공시에서 중요한 게 단순히 442억이라는 계약 체결을 한 게 아니라 이번 수주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차세대 HBM 이제 공정 생산 거점인 PNT6라는 이제 후공정 장비 발주에 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PNT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패키지 그리고 테스트의 약자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가 전공정과 후공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전공정에서 가져온 칩을 가져와서 이제 최종 제품 형태로 조립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후공정 시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을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후공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이런 후공정 기술이 정말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PT6, PNT6의 기존 앰플 라인을 개조해서 만드는 후공정 기지로 이제 HBM 생산 핵심 거점 역할을 맡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한미반도체 TC본더 수주가 단순히 장비 하나 팔았다, 장비 하나 팔고 끝,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4 생산 라인 구축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봐야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청주에 약 19조 규모의 PNT6 신규 투자까지, PNT7 신규 투자까지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PNT7은 이제 2026년 말에 이제 착공을 시작해서 이제 2027년 말 완공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PNT6 투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PNT7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번 한 번 수주가 끝이 아니라 HBM4 사이클이, HBM의 4 사이클이 이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추가 장비 수요도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HBM4 장비 사이클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980년대에 설립된 국내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40년 정도 넘게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개발을 해왔고, 현재는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에게 첨단 패키지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한미 반도체의 좀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장비 제조 과정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물부터 시작해서 설계, 제작, 검사, 뭐 조립, 검사, 테스트까지 이어지는 이런 수직 통합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장비 핵심 부품과 이제 생산 과정을 외부에 이제 외부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품질 관리나 이제 고객 속도, 대응 속도 측면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한미반도체를 좀 봐야 되는 게 HBM TC본더 때문인데, TC본더가 이제 AI 서버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GPU가 좀 많이 떠올랐죠. 근데 엔비디아 GPU에 있어서 GPU 옆에는 이제 처리할 데이터를 많이 빠르게 처리할 이제 HBM이라는 게 필요해졌는데, 이제 HBM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HBM은 이제 D램을 위로 쌓아서 만드는 구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높게 쌓고 12단, 뭐 16단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붙이는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붙이는 데 있어서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메모리 칩을 얼마나 정밀하게 연결하는 장비가 이제 한미반도체의 TC본더라는 핵심 제품인데요. 이제 한미반도체가 HBM TC본더 분야에서는 이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다,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선두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HBM이 SK 하이닉스의 HBM 경쟁력 확대와 이제 함께 성장해온 대표적인 좀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HBM은 이제 뭐 12단, 16단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HBM4에서 4를 이어서 이제 5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5 시대로 넘어가면 기존 TC 본딩을 넘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도 좀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에서는 이제 1,0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HBM5 시대를 또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생산 시설을 좀 구축을 추진하면서 이제 미래 이제 TC 본더뿐만 아니라 AI 패키징 시장까지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음 내용 넘어가시면, 네, 그래서 이제 TC 본더를 하는 기업이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ASMPT나 뭐 하나세미텍, 이제 하나비전 뭐 이렇게 좀 많은데 왜 한미반도체를 봐야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이유가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지배력이겠죠. 네, 이제 25년 12월 기준 이제 테크인사이츠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이제 HBM 용 이제 TC본더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제 한미반도체에서 71.2%를 보여주면서 이제 글로벌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앞서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 TC본더가 핵심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장비를 납품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HBM에 대한 양산 경험 그리고 레퍼런스까지, 네, 이제 레퍼런스까지 같이 쌓아온 이제 파트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리스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하나세미텍이나 ASMPT 뭐 이런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에서도 이제 최근 뭐 공시는 아니고 이제 하나세미텍에서도 이제 SK하이닉스의 하이브리드 본딩 통합 시스템 이런 것을 이제 공급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제 공급사를 이제 한미반도체 하나로 두기에는 사실 얘네 입장에서도 조금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의 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좀 부담감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좀 다변화, ASMPT나 이제 뭐 하나세미텍으로 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뭐 독점에 가까운 수준을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공급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한미반도체 경쟁력이 하락하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HBM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HBM3E에서 이제 4로 넘어가면서 이제 적층의 단수도 높아지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계속 확대되면서 이제 본딩 난이도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뭐 SK하이닉스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런 반도체 HBM 이런 걸 하는데 사실상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TC 본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좀 삑이 나면은 이걸 버려야 되는 수준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금액적인 측면에서 얘네도 손실을 가만히 두진 않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SK하이닉스 같은 고객사가 원하는 게 이런 공급망이 다변화됐다고 해서 뭐 싼 장비를 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높은 수율과 이제 좀 안정적인 양산 경험을 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력이 좀 유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좀 1분기 실적이 한미반도체가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뭐 한미반도체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레버리지 상품까지 출시가 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다 쏠렸기 때문도 어느 정도 있겠죠. 네, 근데 이 부분보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1분기 실적 때문인데요. 1분기 기준에서 이제 매출액은 509억 정도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85억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거의 65%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88% 정도 이제 감소를 하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숫자로 보면 조금 아쉬운 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장비 위주들만 봐도 실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을, 뭐 최고치를 계속 달성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어? 이러면은 사실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부담을 받으면서 이제 뭐 40만 원을 넘었던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30만 원까지 내려가고 뭐 20만 원도 깨지고 뭐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실적이 안 좋으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럼 한미반도체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안 좋았냐를 보셔야 돼요. 다른 반도체들 다 잘 나왔는데 왜 안 좋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핵심 이유가 조금 TC본더 매출에 좀 일시적인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요 고객사에서 HBM4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2분기 이후로 조금 밀리게 되면서 이제 TC본더 매출 1분기 매출이 이제 거의 40억 수준까지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전년 대비로 보면은 이게 거의 90% 이상 감소한 것이 좀 주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이제 HBM 수요가 사라져서인지 아니면 투자 시점 차이가 발생한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1분기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조금 봐야 되는데, 1분기가 이렇게 부진을 했잖아요. 1Q가 이렇게 부진했는데 2분기에는 좀 반등을 기대해도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증권가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2분기 실적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 이제 뭐 2분기 예상 매출액이 거의 뭐 2276억, 그리고 영업 매출액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1000억 이상을 좀 전망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까지 거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48% 이상 회복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냐, 이게 여기서도 또 이슈가 또 TC본더 때문인데요. 네, 이제 1분기에는 이제 HBM 이제 고객사 관련 이런 투자 관련 문제로 TC본더 출하 공백이 발생했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HBM4 생산 준비와 TC본더 장비 출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MSVP라는 이제 기존 주력 장비 매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단순 HBM 장비를 넘어서 좀 새로운 시장을 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가 AI 반도체 좀 시장을 겨냥한 뭐 2.5 패키징 장비,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조금 요즘 곽광받고 있는 HBF에 대한 TC본더 같은 신규 장비 라인업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좀 SK 하이닉스 투자 사이클 좀 중심이었다면, 이제 또 앞으로는 이제 파운드리나 이제 OSAT 업체들까지 좀 고객군을 이제 좀 확대해가는 구간에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반영해서 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한미반도체에 투자를 멈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왜 안 좋았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HBM4 투자 재개 이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에 대한 좀 예상을 조금 해야 되고, 이런 실적과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오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한미반도체 얘기하면은 다들 조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좀 공매도가 좀 많다는 점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공매도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누적하는 공매도 잔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진 않고 늘어나는 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잔고까지 이렇게 늘어난다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 주가가 이렇게 좀 빠르게 상승하고
실적 기대감이 좀 낮아지거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때 좀 공매도에 대한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꼭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물론 중요한 지표는 맞아요. 공매도가 있으면은 조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이제 HBM에 대한 수주 확대 그리고 실적 개선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이 좀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공매도를 했던 뭐 기관 투자자 입장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시 주식을 매수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바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흔히 말하는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 수급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단순히 공매도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제 공매도의 잔고가 좀 이런 누적된 공매도의 잔고가 좀 감소를 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HBM에 대한 관련 수주나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에는 실적과 성장성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내용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네, 또 수급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한미 반도체를 볼 때 수급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수급이 아직 조금 부담에 조금 있는 구조예요. 좀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 거래량도 나와야 되고 그 수급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이제 좀 한 달간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냐에 대한 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한 달간 거의 차익 실현 매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받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개인 매수 비중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 구간에 좀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 이런 흐름이 나왔냐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HBM 기대감으로 이제 좀 단기간 주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에 대한 실적 부진 그리고 AI 반도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아까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공매도 증가 요인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커졌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팔아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앞으로의 방향성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CPI가 시장 예상 수준에서 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조금 완화됐다고 보고 있긴 한데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을 이어지면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도체 소부장과 좀 장비주와 소부장 이런 게 조금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도 장비주 소부장 이런 거 보시면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고 이런 부분 봤을 때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 확대되는지
아니면은 HBM 수주 전환과 좀 실적 기대감,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서 다시 순매수가 나오는지에 대한 전환이 되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미 반도체의 다음 주가 흐름이 HBM 실적과 반영해서 이제 수급 변화가 함께 따라오는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같이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여기 보시면은 뭐 HBM 기대감이 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5월 부근까지 4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후에는 뭐 이제 1분기 실적 부진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공매도 아까 증가하시는 거 보셨죠? 이제 공매도 증가 그리고 반도체 변동성 확대 뭐 레버리지 상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많이 몰렸죠? 이 부분이 있으면서 고점 대비 거의 약 30% 정도 이렇게 빠진 흐름을 이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단순히 말씀드려서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싼 거 아니냐?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거,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급등 과정에서 이제 단기과열 부담이 조금 상당히 해소됐고 지금 보시면은 24만원 구간 여기서 이제 저점 형성한 이후에 조금 반등 시도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긍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좀 현재 차트에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게 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30만원 초반 구간에 이제 최근 하락 과정에서 조금 매물대가 많이 쌓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강한 거래량이 이제 조금 쏘면서 이제 돌파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 이제 30만원 윗대로 다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신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래로 뭐 이제 24만원을 다시 뚫고 이제 저점 이탈을 조금 하게 된다면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급락 이후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24만원 부근을 조금 강하게 이탈을 한다면 다시 좀 단기적인 추세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가 저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결국에 한미반도체 좀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30만원 이상을 조금 돌파하면은 좀 강한 흐름이 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뭐 26만원에서 27만원 조정 구간에서는 조금 분할 고려를 조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리스크 좀 라인을 관리해서 보면은 24만원 저점 이탈 시에는 단기 추세 약화가 조금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반등 확인 조건은 좀 30만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파악하시고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한미반도체가 HBM4 방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도 있고, 뭐 경쟁사에 대한 진입 리스크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조정 구간에서 저는 좀 진입하는,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HBM4 추가 투자, 그리고 수주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사 진입 속에서 점유율은 어떻게 될 거고 수익성 유지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이제 투자를 강요하거나 투자를 위한 영상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 지켜보면 좋을 산업,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같이 이제 공부하는 영상이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